77년 전 폐허 위에서 한 남자가 유언처럼 한 줄을 남겼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김구 선생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77년이 흘렀습니다. 영국의 한 다큐 감독이 이 문장을 읽고 비웃었습니다. 미사여구. 그리고 BTS 공연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공항에서 한 번 머리를 얻어맞았습니다. 지하철에서 2번 맞았습니다. 골목길 국밥집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190개국이 모인 광화문 광장에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한마디. 선생님, 당신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김구 선생이 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오늘. 그 소름 돋는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에밀리 콜린스, 45세. 영국 BBC 출신 프리랜서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이 여자의 이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소말리아 내전 최전선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카메라를 돌렸고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 한 달을 살며 다큐를 찍었습니다. 남미 마약 카르텔 보스를 단독 인터뷰한 적도 있어요. 20년간 전쟁터와 실패한 나라들만 찍어온 하드코어 다큐멘터리스트. 그런 사람한테 넷플릭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BTS 광화문 컴백 공연. 190개국 생중계. 문화 다큐 하나 만들어줘. 에밀리가 코웃음을 칩니다. 아이돌 다큐. 시리아 내전을 찍던 내가 내 커리어에 먹칠하자는 거야. 하지만 넷플릭스가 제시한 제작비를 보고 수락합니다. 돈은 돈이니까요. 인천행 비행기 안. 에밀리가 좌석에서 BTS 리서치 자료를 넘기고 있습니다. 멤버 프로필, 앨범 판매량, 투어 일정. 그런데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춥니다. 앨범 제목 아리랑. 에밀리의 눈썹이 올라갑니다. 빌보드 1위를 한 세계적인 그룹이 영어 제목이 아니라 한국 전통 노래 이름을 앨범 제목으로 골랐다고. RM의 인터뷰가 자료에 있습니다. 한국적인 요소는 7명을 묶을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발한 곳, 뿌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에밀리가 수첩을 꺼냅니다. 이 여자에게 수첩은 무기입니다. 20년간 전쟁터에서 메모한 수첩이 30권이 넘어요. 펜을 꺼내 적습니다. 아리랑 뿌리. 무슨 뿌리? 앨범 로고를 확대합니다. 전 세계 팬들이 찾아낸 것이 있었어요. 로고 안에 한글 초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응, 리을, 리을. 아리랑의 첫 글자들. 에밀리가 중얼거립니다. 로고에 암호를 숨겨놨다고. 재밌는 걸. 탐사 저널리스트의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나를 잡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냥개 기질. 그 코가 실룩거리고 있어요. 편집장 마이클에게 전화를 겁니다. 마이클, 아리랑이라는 게 뭔지 알아? 마이클이 시큰둥하게 답합니다. 몰라. 한국 노래 아니야. 아이돌 앨범 제목이 뭐가 중요해? 공연 현장이나 잘 찍어. 아니, 뭔가 있어. 세계 1위 아이돌이 왜 영어 제목을 안 쓰고 이걸 골랐을까? 봐볼게. 마이클이 한숨을 쉽니다. 에밀리, 내 그 병적인 호기심 때문에 내가 매번 제작비를 초과하잖아. 에밀리는 이미 전화를 끊고 자료를 뒤지고 있습니다. 뭔가 냄새를 맡았어요. 20년간 전쟁터에서 다져진 촉. 이 아리랑이라는 단어 뒤에 뭔가가 있다는 직감. 비행기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밀리는 아직 모릅니다. 이 아리랑이라는 세 글자를 파기 시작한 순간 그녀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여정이 시작됐다는 것을. 서울에 도착합니다. 통역 겸 코디네이터 민준호가 인천공항에서 마중 나와 있습니다. 32세. 한국인 프리랜서. 예의 바르고 일 잘하는 청년입니다. 에밀리는 인사도 짧게 끝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리랑이 뭐야? 민준호가 웃으며 설명합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에요. 한국인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르는 노래입니다. 수백 년, 어쩌면 1000년 넘게 불려온 노래예요. 한국의 제2애국가라고 불러요. 수백 년 된 노래를
21세기 아이돌이 왜 꺼내든 거지?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노트북을 펼칩니다. 검색합니다. BTS 아리랑 영감 인스퍼레이션. BTS가 새 앨범을 알리면서 공개한 짧은 애니메이션 영상이 나옵니다. 에밀리가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영상은 1896년으로 시작됩니다. 나팔 모양의 녹음관. 에디슨 축음기 앞에 서 있는 7명의 조선 청년. 입을 열자 아리랑이 흘러나옵니다. 영상은 이 장면에서 시작되어 거대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2013년 BTS의 데뷔로 연결됩니다. 영상 말미에 이 문구가 뜹니다. 이 영상은 1896년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된 한국인 청년 7명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에밀리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잠깐. 1896년? 이건 실화야. 민준호에게 묻습니다. 민준호가 설명합니다. 실화예요. 1896년에 7명의 조선 청년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더 넓은 세계에서 배우겠다고 태평양을 건넌 거죠. 돈이 바닥나서 워싱턴의 조선공사한테 SOS를 치고 그분이 사비를 털어 하워드 대학교에 입학시켰어요. 에밀리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아리랑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 청년들이 미국에서 한 모임에 초대됐는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영어 노래는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부른 게 아리랑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그 소리를 리얼 코리안 멜로디 진짜 조선의 선율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2달 뒤에 인류학자 앨리스 플래처가 이 청년들 중 3명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에디슨 축음기가 있었어요. 청년들이 축음기 앞에서 아리랑을 불렀고 그게 역사상 최초로 녹음된 한국 음악이 됐습니다. 에밀리의 눈이 커집니다. 최초의 한국 음악 녹음이 아리랑이었다고. 네. 그리고 이 녹음은 원통형 실린더에 담긴 채 미국 의회 도서관 지하 수장고에서 거의 100년 동안 잠들었어요. 1990년대에 발견되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에밀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수첩을 꺼냅니다. 천천히 적기 시작합니다. 1896년 7명 아리랑 에디슨 축음기. 2026년 7명 아리랑 넷플릭스 3억 2,500만 구독자. 펜이 멈춥니다. 에밀리가 2줄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130년 전에도 7명이었고 130년 후에도 7명이다. 숫자도 같고 노래도 같다. 이건 우연이야 의도야. 민준호가 답합니다. BTS 측은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어요. 의도적으로 연결한 겁니다. 에밀리의 눈빛이 바뀝니다. 탐사 저널리스트의 사냥개 모드가 완전히 작동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선 청년들은 왜 조선을 떠난 거야? 1896년이면 민준호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집니다. 그건 좀 긴 이야기예요. 에밀리가 수첩을 탁 닫으며 말합니다. 난 긴 이야기가 제일 좋아. 에밀리가 1896년을 파기 시작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원문 기사를 찾아냅니다. 코린스 앳 하워드. 기사는 이 7명의 여정을 다소 거칠고 낭만적인 이야기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조선을 떠난 거지?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면 거기 있지. 민준호가 역사를 설명합니다. 1896년. 청일전쟁이 끝난 직후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주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1년 전인 1895년에는 일본이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를 궁궐 안에서 시해하는 끔찍한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에밀리가 펜을 멈춥니다. 왕비를 궁궐에서 죽였다고. 그 뒤 조선의 왕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어요. 자기 나라 궁궐이 안전하지 않으니까 외국 대사관으로 도망간 겁니다. 에밀리가 중얼거립니다. 나라의 왕이 도망을 갔다. 20년간 실패한 국가를 취재해온 에밀리에게도 이건 충격적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어? 민준호가 이어갑니다. 일제강점, 35년간의 식민 지배, 독립운동, 1945년 해방, 그리고 분단, 1950년 6.25 전쟁, 3년간의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됐습니다. 에밀리가 데이터를 찾아봅니다. 1950년대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67. 정부 예산의 절반이 외국 원조금. 여러분, 67달러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커피 한 잔이 5,000원이잖아요. 1년에 67달러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최빈국보다 가난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었어? 그녀는 더 깊이 팝니다. 이 시대의 독립운동을 이끈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이 계시지만 한 분이 특별한 글을 남기셨어요. 민준호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에밀리에게 보여줍니다. 김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그리고 그가 남긴 글.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에밀리가 읽다 멈춥니다. 잠깐. 군사 강국이 아니고 경제 대국도 아니고 문화. 다시 읽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에밀리가 수첩을 펼칩니다. 이 문장을 한자 한자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옆에 적습니다. 미사여구. 아니면 미친 사람의 진심? 1949년.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해. 그의 이 나라 정부 예산의 절반이 외국 원조금이었습니다. 국민들이 보릿고개에 굶어 죽던 시대에 문화의 힘을 꿈꿨다고. 에밀리의 냉소가 올라옵니다. 20년간 실패한 나라를 봐왔거든요. 꿈을 꾸는 지도자는 많았어요. 이루어진 꿈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이클에게 전화합니다. 마이클, BTS 아리랑을 파다가 1896년 조선 청년 7명이 나왔고 거기서 김구라는 독립운동가까지 왔어. 이 사람이 77년 전에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를 꿈꿨대. 마이클이 답합니다. 김구. 누군데? 에밀리, 넌 아이돌 다큐 찍으러 간 거야. 역사 수업하러 간 게 아니잖아. 아니, 이게 연결이 돼. BTS 아리랑 1896년 7명 김구. 꼬리에 꼬리를 물어. 그래서 그 김구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에밀리. 모르겠어. 확인해 봐야지. 마이클이 한숨을 쉽니다. 제발 제작비 안에서 끝내. 에밀리는 이미 전화를 끊고 수첩에 적고 있습니다. BTS 아리랑 1896년 7명 김구. 체인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단서는? 그리고 적습니다. 김구의 꿈.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 77년 후인 지금 이 꿈은 이루어졌을까? 증거를 찾아야 한다. 에밀리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건 아이돌 다큐가 아닙니다. 77년 된 꿈을 추적하는 탐사 다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에밀리는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취재합니다. BTS 공연 김구의 꿈 검증.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 좋아, 증거를 찾아보자. 카메라를 들고 서울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먼저 인천공항을 떠올립니다. 도착할 때는 BTS 자료에 정신이 팔려서 대충 지나쳤거든요.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하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 에밀리가 런던 히드로 공항을 생각합니다. 히드로에서 입국 심사 받으려면 최소 1시간은 줄을 서야 해요. 뉴욕 JFK는 더하죠. 2시간, 3시간 서는 건 기본이고 심사관은 관광객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윽박지릅니다. 인천공항은 어땠습니까? 안면인식 카메라에 얼굴을 비추자 10초 만에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수화물 벨트에서는 캐리어가 손잡이를 바깥쪽으로 향해 정렬되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승객이 잡기 쉽도록 직원이 일일이 방향을 맞춰 놓은 겁니다. 인상적이긴 해. 하지만 공항은 국가의 얼굴이니까. 돈을 쏟아부으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 에밀리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천공항은 건설에만 수조 원이 들었거든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김구가 원한 건 부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공항의 화려함은 증거로 부족합니다. 에밀리는 진짜를 찾으러 지하철을 탑니다. 공항은 포장할 수 있어. 하지만 지하철은 못 속여. 시민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거든. 에밀리가 지하철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스크린도어예요. 철로와 승강장 사이를 완벽하게 막고 있는 투명한 유리벽. 런던 지하철에는 이게 없어요.
철로에 밀려 떨어지는 사고가 매년 일어나죠. 이 나라는 모든 역에 이걸 설치해뒀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쓴 거예요. 열차 안으로 들어섭니다. 쾌적한 냉난방, 선명한 모니터에 실시간 노선 안내, 무료 와이파이. 여기까지는 돈이야. 인프라 투자. 증거로 약해. 바로 그때입니다. 에밀리의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있던 20대 한국인 여성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명품 핸드백과 최신형 스마트폰을 빈 좌석 위에 올려두고 열차 끝으로 걸어가 노선도를 확인합니다. 에밀리의 눈이 커집니다. 런던 지하철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초면 사라집니다. 누군가 가방을 낚아채고 다음 역에서 내리겠죠. 뉴욕이면 더 빠릅니다. 1초면 충분해요. 에밀리가 카메라를 들다 말고 숨을 죽입니다. 주변 승객들의 동태를 살핍니다. 10초.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20초. 가방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오히려 한 발 물러납니다. 자기 옷깃이 가방에 닿을까봐. 1분. 여성이 노선도를 다 확인하고 느긋하게 돌아와 가방을 챙깁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에밀리가 민준호에게 묻습니다. 이거 연출 아니지? 몰래카메라 아니고. 민준호가 어리둥절합니다. 뭐가요? 원래 그런데요. 원래 그래. 에밀리가 되묻습니다. 카페에서 노트북 놓고 화장실 가는 것도 흔해요. 서울에서는요. 에밀리는 카메라를 내리고 창밖을 봅니다. 방금 본 장면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음 역에서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올라탑니다. 일반 좌석에 앉아 졸고 있던 교복 입은 학생이 벌떡 일어납니다. 짜증도 없고 생색도 없이 해맑게 웃으며 자리를 양보하고 문 쪽으로 물러섭니다. 할아버지가 인자하게 웃으며 학생의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고맙다. 에밀리가 그 장면을 카메라로 담으며 수첩에 적습니다. 인프라는 돈으로 된다. 하지만 이건 돈으로 안 된다. 양심이 치안을 지키는 나라. 교육받지 않아도 자리를 양보하는 나라. 이게 김구가 말한 문화의 힘인가?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쌓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민준호가 가볍게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거든요. 70년대예요. 그 세대가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에밀리가 펜을 멈추고 민준호를 봅니다. 그 세대가 만들었다고. 어떻게? 민준호가 웃으며 답합니다. 그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에밀리는 수첩을 다듬며 생각합니다. BTS를 파다가 아리랑이 나왔고, 아리랑을 파다가 130년 전 조선 청년 7명이 나왔고, 거기서 김구가 나왔고, 김구의 꿈을 검증하려고 거리로 나왔더니 증거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 체인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걸까? 공연 전날 밤입니다. 에밀리는 카메라를 들고 광화문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멈춰 섭니다. 여러분, 에밀리가 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광화문 광장 북단부터 시청역까지 1.2km. 8차선 도로가 전면 통제되어 있고 그 위를 190개국에서 온 수십만 명의 사람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1.2km가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동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마을버스 종점까지의 거리예요. 그 거리를 사람으로 빽빽하게 채운 겁니다. 에밀리는 20년간 전 세계를 다녀왔습니다. 런던 노팅힐 카니발. 매년 200만 명이 모이는 유럽 최대 축제. 그런데 이 축제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리가 쓰레기장이 됩니다. 체포자가 매년 수백 명이에요. 칼부림 사건도 해마다 터집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새해 카운트다운. 10만 명만 모여도 소매치기, 성추행, 폭행 사건이 터지고 완전 무장한 경찰이 수백 명 출동해야 겨우 진압됩니다. 에밀리는 그런 현장을 셀 수 없이 봐왔어요. 그런데 지금 광화문은 고성방가가 없습니다. 몸싸움이 없습니다. 쓰레기가 없습니다. 아니, 쓰레기통 자체가 안 보이는데 쓰레기가 없어요.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총을 들고 시민을 위협하는 런던이나 뉴욕의 경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형광조끼를 입고 경광봉을 흔들며 길 잃은 외국인에게 환하게 웃으며 다가가 길을 안내해주고 있어요. 에밀리가 카메라를 내리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이건 뭐지? 왜 안 터져?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멕시코에서 온 소피아. 28세. 12시간 비행. 처음엔 BTS 때문에 왔어요. 지금은 한국이기 때문이에요.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한복도 입어보고 싶고 이 나라 전체가 궁금해졌어요. 에밀리가 수첩에 적습니다. BTS가 입구, 한국이 목적지, 이란에서 온 골라르, 25세, 비행기 값만 340만 원. 경유에 경유를 거쳐왔습니다. 에밀리가 묻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돌아온 대답. 그래도 좋아. 에밀리는 20년간 전쟁 다큐만 찍어왔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곳에서 사람들이 도망치는 장면만 봐왔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인 나라에서 한국으로 달려온 사람이 광화문에서 웃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기를 든 팬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날아온 사람이 600년 된 광화문 앞에서 웃고 있어요. 에밀리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 수첩을 만집니다. 김구의 문장이 떠오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에밀리가 고개를 흔듭니다. 너무 감상적이야. 나는 다큐 감독이잖아. 증거가 필요해. 감정이 아니라. 하지만 손은 수첩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에밀리가 수첩에 적습니다. 설마. 물음표를 찍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퍼즐의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공연 당일 오전입니다. 에밀리는 민준호와 함께 광화문 일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공연 준비 현장, 몰려드는 외국인들, 거리의 분위기. 카메라를 이리저리 돌리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 카메라 가방을 내려놓다가 알아차립니다. 지갑이 없습니다. 외투 안주머니 없습니다. 바지 주머니, 카메라 가방 없습니다. 여권, 신용카드, 현금 500파운드. 전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500파운드가 어느 정도냐면요. 하나로 약 90만 원이에요. 여행 경비 전부입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끝났다. 20년간 전쟁터를 다녔어요. 소말리아에서 카메라를 도둑 맞은 적도 있고 남미에서 지갑을 털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온 건 없었어요. 런던이었으면 이미 암시장에서 카드가 결제되고 있을 겁니다. 에밀리가 주저앉을 뻔합니다. 민준호가 다급하게 주변을 둘러봅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에밀리의 어깨를 톡톡 칩니다. 고개를 돌리자 낡은 등산복 차림의 백발 할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어요. 꽤 멀리서 달려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투박한 손에 들려있는 것. 에밀리의 갈색 가죽 지갑입니다. 에밀리가 지갑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엽니다. 500파운드 현금. 한 장도 안 빠졌습니다. 여권. 그대로. 카드 3장. 전부 제자리. 에밀리가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할아버지는 영어를 못하십니다. 그 대신 주머니에서 액정이 깨진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기 앱을 엽니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더듬더듬 한국어를 입력합니다. 번역된 영어가 화면에 뜹니다. 사진 찍을 때 바닥에 떨어뜨리셨습니다. 외국에서 지갑 잃어버리면 크게 고생합니다. 늦지 않게 찾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에밀리의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에밀리가 지갑에서 50파운드를 꺼내 억지로 쥐어주려 합니다. 하나로 약 9만 원. 하지만 할아버지는 기겁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마치 뜨거운 걸 만진 것처럼 양손을 내저으며 연신 고개를 흔듭니다. 번역기에 다시 입력합니다. 외국에서 온 손님이니까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에밀리가 이 한마디에 멈춥니다. 런던에서 500파운드가 든 지갑을 주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에밀리 자신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한테는 당연한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에밀리와 민준호의 창백한 얼굴을 번갈아 보시더니 에밀리의 팔목을 덥석 잡고 어디론가 이끕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작은 식당입니다. 할아버지가 주방의 아주머니에게 뭔가를 말하자 잠시 후 시커먼 뚝배기 2개가 나옵니다. 펄펄 끓는 국물. 큼지막한 고깃덩이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매콤한 깍두기가 옆에 놓입니다. 에밀리가 숟가락을 들어 한 모금 삼킵니다. 깊고 진한 육수의 감칠맛이 혀끝을 감싸고 고기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14시간 비행의 피로와 지갑을 잃어버린 패닉이 이 한 숟가락에 스르르 풀려내립니다. 할아버지가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고기와 깍두기를 얹어
맛있게 먹는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어서 먹으라는 손짓. 에밀리와 민준호가 정신없이 국밥을 비웁니다. 식사를 마치고 에밀리가 계산대로 갑니다. 당연히 제가 내야죠. 은인에게 밥값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웃으며 번역기를 보여줍니다. 같이 오신 박씨 할아버지께서 밥값은 아까 벌써 다 계산하고 가셨습니다. 한국에 온 귀한 손님들이니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맛있게 먹으라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에밀리가 뒤를 돌아봅니다. 아까 앉았던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에밀리가 식당 문을 박차고 골목으로 뛰쳐나갑니다. 광화문 일대는 수십만 명의 인파로 가득합니다. 낡은 등산복의 백발 할아버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90만 원이 든 지갑을 찾아줬습니다. 보상금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국밥을 사줬습니다. 자기 돈으로. 그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에밀리는 식당 앞 골목길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첩을 펼칩니다. 김구의 어록이 있는 페이지. 천천히 한 줄을 적습니다. 결정적 증거. 문화의 힘은 아카데미 상이 아니었다. 국밥 한 그릇이었다. 마이클에게 전화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마이클 찾았어. 뭘 찾았는데? 김구의 꿈이 어디 있는지. 어디? 뚝배기 국밥 안에. 국밥? 에밀리, 넌 정신이 나간 거야. 나중에 보여줄게. 에밀리는 전화를 끊고 텅 빈 골목길을 바라봅니다. 공항은 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하철 스크린도어도 돈으로 됩니다. BTS의 무대도 돈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900억 원으로 전 세계의 생중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외국인의 지갑을 주워다 주고 보상을 거부하고 국밥까지 사주고 사라지는 것. 이건 어떤 돈으로도 어떤 정책으로도 어떤 기술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 땅에서 이어져 온 정신입니다. 에밀리가 수첩을 닫으며 중얼거립니다. 900억으로 못 사는 것이 국밥 한 그릇에 담겨 있었어. 에밀리는 다큐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BTS만 찍으면 안 돼.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찾아야 해. 민준호와 함께 어르신 세대를 만납니다. 70년대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한 분. 45도 사막에서 하루 16시간 일했어. 월급 봉투를 뜯지도 않고 한국에 보냈지. 여러분, 이분이 말씀하신 월급을 뜯지 않고 보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우디 사막에서 한 달을 일하면서 본인은 밥값도 아끼면서 월급 전액을 한국의 가족에게 보낸 거예요. 그 돈이 모여서 고속도로가 되고 댐이 되고 공장이 된 겁니다. 보리고개를 겪은 분. 내 배는 굶어도 자식은 안 굶겼어. 그게 우리 세대야. 에밀리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한 어르신이 담담하게 답합니다. 내 나라니까. 에밀리가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대한민국은 127억 달러의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선진국이 된 세계 유일한 사례입니다. 127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조 원이에요. 그만큼 가난했다는 뜻입니다. 그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1위 소프트파워 국가가 됐습니다. 에밀리는 깨닫습니다. 인천공항의 10초 입국 심사를 이 어르신들이 사막에서 흘린 땀이 만들었습니다.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와 완벽한 질서는 이 어르신들이 자식을 굶기지 않겠다고 이를 악물며 만든 교육의 결과입니다. 국밥 한 그릇에 정은 이 어르신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내 배는 굶어도 남은 못 굶긴다는 영혼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생충이 피었고 오징어 게임이 피었고 한강의 노벨상이 피었고 BTS라는 꽃이 피었습니다. 에밀리가 수첩에 적습니다. 김구가 씨앗을 뿌렸다. 이 어르신들이 물을 줬다. BTS는 그 위에서 핀 꽃이다. 꽃만 보면 안 된다. 뿌리를 봐야 한다. 그리고 1896년이 다시 연결됩니다. 130년 전 워싱턴. 에디슨 추궁기 앞에 선 7명의 조선 청년. 나라를 잃어가던 시대, 이국 땅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 노래는 원통형 실린더에 갇혀 미국 의회도서관 지하에서 100년 동안 잠들었습니다. 세상은 그 노래를 몰랐습니다. 130년 후 같은 숫자의 한국인이 같은 이름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번에는 의회도서관 지하가 아닙니다.
190개국 3억 2,500만 명이 동시에 듣고 있습니다. 130년 전 아리랑은 떠나는 자의 노래였습니다. 나라를 잃어가던 청년들이 이국 땅에서 부른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의 노래. 130년 후 아리랑은 세계를 불러 모으는 노래가 됐습니다. 190개국이 자발적으로 한국을 찾아와 함께 부르는 노래. 에밀리가 중얼거립니다. 130년 전에도 7명이었고 130년 후에도 7명이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리고 밤이 옵니다. 2026년 3월 21일 경복궁 근정문이 열립니다. 조선시대 왕이 조회를 열던 근정전 앞. 그 문에서 7명이 걸어 나옵니다. 흑례문을 지나고 광화문을 통과하고 600년 해태상이 양쪽에서 지키고 있는 월대 위에서 그리고 광화문 광장의 메인 무대까지 왕의 길. 조선시대 왕만이 걸을 수 있었던 길을 2026년 7명의 한국인이 걸어 나온 겁니다. 1300년 된 에밀레 종소리가 광장을 감쌉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직접 제공한 실제 음원. 천년의 종소리 위에 아리랑이 시작됩니다. 에밀리가 카메라를 돌리다 멈춥니다. 1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습니다. 다친 사람 하나 없습니다. 190개국의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것은 군사력이 만든 질서가 아닙니다. 돈이 만든 질서도 아닙니다. 시민의 양심이 수백 년 이어져 온 문화의 힘이 만든 축제입니다. 소피아가 한복을 입고 눈물을 흘립니다. 카페 사장님이 오늘 제가 받은 언어가 6개가 넘더라고요. 여긴 오늘 서울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웃습니다. 민준호가 광화문을 걷는 어르신들을 가리킵니다. 구분 등, 낡은 점퍼, 거칠고 투박한 손마디. 아까 국밥을 사주신 박할아버지와 너무 닮은 분들입니다. 저분들이 우리 할아버지 세대예요. 민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에밀리가 카메라를 내리고 중얼거립니다. 인트러스팅. 이번에는 비꼬는 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눈에 물기가 차 있습니다. 마이클에게 전화합니다. 공연장의 소음 사이로 목소리가 떨립니다. 마이클, 10만 명이 모였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 전쟁터에서 온 팬이 여기서 울고 있어. 이건 아이돌 다큐가 아니야. 이건. 마이클이 자릅니다. 에밀리, 감정에 휩쓸리지 마. 넌 다큐 감독이잖아. 알아. 근데 마이클, 77년 전에 이 나라 지도자가 이걸 예언한 거 알아? 뭔 소리야. BTS를 파다가 아리랑이 나왔고 아리랑을 파다가 130년 전 7명이 나왔고 거기서 김구라는 사람이 나왔고 이 사람이 쓴 한 줄이 지금 눈앞에서 전부 현실이 되고 있어. 긴 침묵이 흐릅니다. 계속해. 처음으로 마이클이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에밀리는 전화를 끊고 광화문 무대를 바라봅니다. 7명의 한국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30년 전 추금기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아리랑을 부르던 7명의 조선 청년. 그 소리는 100년간 잠들었습니다. 지금 같은 노래가 190개국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잠들었던 노래가 깨어난 겁니다. 에밀리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77년 전에 이걸 알고 있었던 건가? 공연이 끝났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효창공원에 있습니다. 김구 묘소 앞. 민준호도 돌아갔습니다. 혼자입니다. 서울의 새벽은 고요합니다. 몇 시간 전까지 10만 명의 함성으로 들끓던 광화문이 거짓말 같습니다. 에밀리가 수첩을 펼칩니다. 이번 여정에서 적은 메모들을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1장 아리랑 뿌리. 2장 130년 전에도 7명. 우연? 3장 미사여구. 4장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 5장 설마. 6장 결정적 증거. 국밥 한 그릇. 7장 모든 체인이 연결됐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이 여정이 떠오릅니다. 왜 하필 아리랑인지 궁금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리랑을 파다가 130년 전 추금기 앞에 선 7명의 조선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들의 시대를 쫓다가 한 남자의 꿈과 마주쳤습니다. 에밀리가 3장에서 적었던 미사여구 위에 천천히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옆에 한 단어를 적습니다. 예언. 에밀리가 카메라를 묘소를 향해 세웁니다. 빨간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1949년 이 사람은 폐허 위에서 꿈을 썼습니다. 군사 강국도 아니고 경제 대국도 아니고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국민 1인당 소득 67. 정부 예산의 절반이 외국 원조금이던 시대에 저는 이 문장을 미사여구라고 비웃었습니다. 7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공항은 세계 1위입니다. 지하철에서 지갑을 놔둬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모르는 외국인에게 국밥을 사주고 아무 데가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노래가 190개국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만든 건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 사막에서 16시간을 일하고 월급 봉투를 뜯지 않고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리고개에 자기 배는 굶으면서 자식은 안 굶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름도 모르는 외국인의 지갑을 주워다 주고 국밥까지 사준 백발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선생님, 이건 미사여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에밀리가 녹화를 멈춥니다. 카메라를 내립니다. 효창공원 나무 사이로 새벽빛이 번지고 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밤새 러프컷을 편집하고 마이클에게 보냅니다. 하루가 지나도 답이 없습니다. 이틀째, 사흘째, 에밀리는 불안합니다. 역시 안 되나? 국밥 다큐가 말이 안 되는 건가? 나흘째 아침, 마이클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단 2줄. 제작비 승인한다. 제목은 내가 정해. 에밀리는 수첩을 펼칩니다. 미사여구를 지우고 예언을 적었던 그 페이지. 그 아래에 다큐의 제목을 적습니다. 김구의 나라.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BTS가 190개국을 울린 건 아이돌의 힘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사막에서 흘린 땀이, 보리고개에서 참아낸 배고픔이 모르는 사람에게도 기꺼이 내어주는 그 따뜻한 정이 77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문화의 힘이 된 겁니다. 김구 선생이 꿈꾸신 나라,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 그 나라를 만든 건 어르신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뭉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 한 줄이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